예전에 그 축구 팬들 사이에서 좀 약간 회자가 됐던 그 그림이 하나 있는데 축구 좋아하시잖아. 그 예전에 그 수원 삼성 그 후원사가 네. 도이치모터스였거든요. 이건 뭐야 예. 또? 근데 그 하필 그때 지금은 네. 이적을 했지만 네. 그때 그 선수 중에 김건희 선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수원 삼성이요? 수원 예. FC가 아니고? 예, 수원 삼성에 네. 이게 스폰서가 표시가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삼성이 굳이 예. 또 스폰서를 받아요? 도이치모터스라고 이게 등에 표시가 돼 있고. 축구 구단한테 받으니까. 그래서 유니폼에 도이치모터스 김건희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진이 계속 노출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수원 삼성이 아무리 그 도이치모터스의 그 표시를 빼고 싶어도 후원금을 받고 두 분 변호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못 빼지. 이런 계약을 할 때는 일일이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 그 조율을 하기 때문에 스폰서를 해줬으면 당연히 그 뭐 입간판이나 유니폼을 통해서 광고를 할 겁니다. 근데 네이버는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이버의 그 성남 FC에 네이버 광고가 달린 적이 없어요. 아 두산건설에 달려 있었어요? 두산건설도 없었고 그때 네. 이제 그 비탄감 정책을 하는 그 주빌리 은행이라고 네. 그게 성남 FC 유니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구조대로라면 네이버는 돈을 그 후원금을 내고 광고 효과는 이제 영이네? 그 성남시의 그 비탄감 정책이 홍보 효과를 본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좀 이게 사실상 이게 그 진정한 광고 후원금이라면 이게 좀 이제 사실관계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네.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4부 서초동의 뜨거운 이슈를 탈탈 털어보는 변원 유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들 변호사입니다. 예, 헤럴드 경제 좌영길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주제는 요겁니다. 쌍방울. 요 쌍방울 뇌물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속이 됐어요, 자 기자. 예. 네, 그거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예,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평화부지사를 지낸 그 이화영 전 의원이 지난달 28일 그 구속이 됐습니다. 원래 그 쌍방울 사회이사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거 사회이사직을 마친 뒤에 그 도지도 부지사 그리고 그 킨텍스 대표를 연이어서 역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그 기업에서 제공하는 돈을 받으면 안 되는데 그 직이 바뀐 이후에도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을 했고 차량 세대를 제공받아서 총 2억 5천만 원 정도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좀 허위 등지를 해서 임금 9천만 원을 지급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 네. 이거 일단은 뭐 아직은 영장 단계니까 네. 그리고 뭐 사실관계를 확정을 할 수는 없죠. 네. 이화영 당시 그렇죠. 피의자 자체는 지금 부인하는 것 같고 이화영 네. 전 지사는. 근데 어쨌든 영장 단계에서는 이화영 전 지사가 뭔가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게 소명은 된 거잖아요. 증거는 아니지만. 그렇죠. 지난주에 저는 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직원분 그 허위 등재 됐던 분은 경중을 따져서 불구속 수사로 법원에서 정리를 했던 거고 결국은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된 상황에서 이화영 부지사는 그날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에 들어가면서 법정 들어가면서 기자들한테 자기는 쓴 적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범죄 혐의를 부정하는 거고 소명이 어느 정도 판사가 보기에는 되고 있는데 부정할 경우에는 이거 구속 수사할 수도 있다라고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코너에 몰려 있고 또 일반적으로 봐도 이게 지금 당일날 기자들 앞에서 부인했다고 하지만 보도는 안 지은 게 됐잖아요. 진짜로 확실히 이걸 뭔가 책 잡힐 일이 없었으면 더 선제적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얘기를 했을 텐데 상당히 좀 불리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역시 세관의 관심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화영 경제부지사가 아니라 이재명 당시 지사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봐요? 검찰 결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시 이재명 지사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정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시야상 잡혀 있으니까 한번 조사는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보면 이화영 소위 이제 누가 몸통이냐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 끈의 끝이냐 아니면 이거는 거쳐가는 그거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이재명 당시 지사까지 되는 거냐 마는 거냐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하겠죠. 당연히 수사를 할 거고 근데 이제 현재까지는 알 수 없죠. 이화영 부지사가 나는 뭐 그냥 뭐
본인 자체가 신용카드, 법인카드 쓴 자체를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한테 이 부분과 관련된 청탁을 공모했다거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뭔가 금전적 흐름이 이재명 지사한테 흘러가는 게 보여야 될 텐데 법인카드 쓴 거는 현금화한 것도 아닐 텐데 무슨 카드깡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자 기자, 예. 쌍방울이 이렇게 언론에 많이 보도된 게 IMF 때 쌍방울 부도난 거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 아마. 한 20년 거의 한 3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은데 이 쌍방울 많잖아요 지금 나오는 게 뭐 변호사비 대납에 걸려 있어, 이화영 지사 건에 걸려 있어, 그 다음에 주가 조작에 대북 사업 그렇죠. 소재로 해서 주가 조작 걸려 있어, 내부 횡령 배임에 뭐 얼마 전에 뭐 언론에 제보한 직원 감찰했다는 휴대전화 감찰했다는 보도까지 있던데 모든 거를 키를 죽이는 게 김성태 전 회장이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 얼마 전에 언론 보도 보니까 무슨 저 강남에 소위 말해서 템프로 유흥 접객 여성원을 접대를- 불렀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있죠. 회사 비용으로. 회사 그것도. 비용으로 퍼스트 클래스 태워가지고 횟감이랑 같이 뭐 태국으로 달라고 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고 소위 말해 황제 도피한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이 사람 송환 시킬 수 있습니까? 그게 결국 쌍방울의 어떤 문제를 푸는 시작 아니에요 수사에서? 예. 근데 이게 그 해외 도피라는 게 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뭐 돈만 많이 있으면 쉬울 것 같지만 이게 현지에서 그 생활을 도와줘야 될 조력자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라는 것도 유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게 해외 도피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형사사법 공조가 되어 있는 나라에서 네. 아주 그렇게 무한대로 해외 도피를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네. 이건 뭐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잡아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지는 검찰에 되게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이게 그 유의미한 네. 그 변화가 뭐냐면 네. 이번에 그 저기 수원지검 수사팀이 좀 변화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실제로 이제 변화가 생겼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그 조주현 부장검사라는 사람이 이제 투입이 됐는데 네. 뭐 일반인들한테는 이제 생소한 이름이죠.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를 아주 거칠게 해서 이제 그 권오수 회장까지 이제 구속 기소를 하는데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여의도식 사고 방식으로는 박범계 때 일을 잘했던 사람인데 왜 여기다 투입하지? 이럴 수 있지만 반윤이네 요거네. 예, 여의도 예. 사고를 빌리면. 예. 근데 이분이 그 해외 송환 아. 그 이제 형사사법 공조 이런 데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검찰 내에 그 공인 인증 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서 2급 공인 전문을 그 인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잡아오는데 일각이니 예. 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분이 그 이제 해외에서 이제 사법 공조를 받아서 해외 그 도피 중인 사범을 그 검거하는데 굉장히 그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그 지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분을 이제 이 사람을 국내로 이제 송환하는 데는 굉장히 좀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잔 걸 보태면 이게 해외 도피가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최장기가 김석기 전 중앙종금 회장이라고 2000년에 주가 조작으로 나갔는데 2016년에 귀국합니다. 그때 신병이 확보돼가지고 그 배우 윤석화 씨랑 뭐 이제 저기 재혼하신 분인데 그럼 16년은 뭐 했을까요? 그때 들어온 시점도 나중에 형도 그렇게 세게 안 받았어요. 세풍 97년 이회창 대선 후보 당시 이석희 국세청 차장도 한 3년 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 어떤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의지의 문제인지 아니면 좀 더 교묘하게 할 경우 더 길어질 수 있는지. 이거는 뭐 그래서 예전에 그 김석기 종금 회장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이거는 현 정권에 잡아오려는 의지는 엄만 무시하다고 높다고 봐도 무방한 거잖아 지금. 그렇지 하죠. 예, 그렇긴 하니까 꽤 아닙니다. 제가 뭐 사석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근데 어쨌든 이 분이 문제가 많을 거고 잡아오면 여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뭐 자꾸 하신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박연차 회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사업을 할 때 여야 모두의 정치 자금을 되게 풍부하게 기부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래요.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계열사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를 매입한다든가 아니면 임원들이 부산시장 박형준 회장 뭐 정치자금 한도까지 다 이렇게 500만 원씩 이렇게 냈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보도되고 있거든요. 예. SBS 끝까지 판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이제 갖고 오면 꼭 무슨 변호사비 대납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혐의들이 문제가 될 거서 되게 수사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성남 앞서 저희가 뉴스 언더블락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생덤 FC 공소장에 네.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하고 정진상 정무실장이 이 공모 혐의로 들어갔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그 검찰이 그 두산건설의 그 용도 변경 편의를 가지고 성남 FC에 55억 원을 이제 후원해준 혐의를 수사를 하면서 그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그리고 그 두산건설 전 대표 이렇게 2명을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공소장에 정진상 실장과 정책실장과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요. 예, 공모관계가 있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 관계가 기재가 돼 있다는 거는 검찰이 현재까지 보는 시각으로는 그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시 구단주 예. 정신상 실장 무슨 역할을 했던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그 전현직 그 성남 FC 대표 간 그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이제 모든 업무 그 성남 FC의 모든 업무를 정진상 실장이 총괄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전현직 대표가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검찰 시각에서는 당시 이재명 시장하고 정신상 실장이 사인을 받아서 속된 말로 승낙을 받아서 이 일을 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나 이재명 대표가 그 후원금을 내는데 어떤 그 의사 최소한 이게 결제를 했다든가 아니면 지시를 했다든가 이런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저는 약간 유의미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그 거액을 주고받은 혐의로 그 기소를 하면서 지금 두산건설 대표 그다음에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이 2명이 불구속 기소가 됐거든요. 근데 검찰이 영장 청구도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 수사 단계마다 구속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장을 칠 타이밍이 지금 영장 치고 이제 뭐 두산건설 뭐 그 고위 임원이라든가 성남시 뭐 고위직 간부라든가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냥 불구속 처리하고 영장 칠 타이밍은 뭐 정진상 뭐 실장이라든가 뭐 여기를 이제 두산건설 아주 고위 두산그룹 고위 임원이라든가 여기를 찍고 그 윗선으로 가겠다 이런 초식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거물을 잡겠다. 어떻게 봐요 이 해석은? 그렇게 봐야겠죠. 그렇게 봐야 될 텐데 이제 뭐 이거는 그러니까 재판에서 갔을 때는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이 붙을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근데 이제 제가 지지난주 이거 다룰 때 알고 있던 기초 사실관계가 제가 하나 크게 틀려가지고 말을 틀렸는데 성남 FC가 주식회사더라고요. 저는 성남 FC가 사단법인인 줄 알았거든요. 또 어쨌든 주식회사예요. 물론 이 대주주는 성남 장애인 체육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남 FC에 후원금을 줬다라고 사람들이 다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사단법인이라고 생각했죠. 주식회사에 어떻게 후원금이 나옵니까? 매출이지. 이게 좀 이상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그걸 별 생각 없이 의심 없이 바라봤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성남 FC의 대주주는 성남 장애인 체육회고 나머지는 시민 주주들이 20몇 프로 갖고 있다는 건데 거기에 이제 가진 경제적 이익을 물론 이제 제3자한테 그냥 아무 상관없이 줘도 옛날에 그 공정거래위원장이었나요? 절에다가 저기 좀 얼마 시주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잡혀간 경우도 있지만 변양균 실장이 옛날에 성공미술관에 저기 그 기부 받으라고 했을 때는 그건 또 무죄 나왔을걸요. 이 제3자 뇌물죄는 결국은 돈이 갖고 안 갖고가 아니라 부정한 청탁인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건데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거를 안 하게 해줬는 거냐 아니면 해줄 수도 있는 거였고 이게 성남시 발전에 유의미한 투자였느냐를 가지고 법원에 계신 판사님들이 판단하실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지금 사실관계 자체는 어쨌든 주요한 의사결정 구조에 있던 사람들을 다 피의자로 지금 보고 수사를 하는 것 같고 기소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흐름이면 전략추진팀장이 전부 다 이거를 주관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논리 구조상 이게 뭐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정신차 시장이랑 이재명 대표한테까지 무조건 간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야 되겠죠. 문제는 이제 그 윗선에서의 어떤 보고 체계의 문서나 이런 증거가 남아야 공소장을 작성할 수 있으니까 최근에 있었던 압수수색에서 그와 관련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냐 안 했냐 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고 추진팀장 입장에서는 정진상 실장한테 보고했다라고 얘기했는지 아니면 이재명 시장한테까지 보고를 했는지 이 구두 진술 피신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네이버하고 차병원도 원래 나왔었는데 예전에는 경찰에서 이거 무혐의 처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압수수색한다는 거는 검찰 입장에서는 야 네이버 차병원도 혐의 있어. 옛날에 무혐의는 잘못된 거야. 뭐 이 얘기인가요? 예, 수사를 좀 확대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네이버의 가장 큰 특징은 성남 FC에 그 자금을 바로 제공한 게 아니거든요.
그 희망살림이라는 데 네이버가 그 돈을 40억을 갖다 주고 그 희망살림이 다시 그 성남 FC에 돈을 지원하는 식으로 네. 이렇게 중간에 희망살림이라는 곳이 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가 이상하다는 거죠. 근데 이 희망살림이라는 곳은 그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이 그 이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정당한 그 광고비라면 바로 그냥 집행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그 희망살림이라는 곳을 거쳤겠느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차병원은요? 예, 차병원은 지금 뭐 어떻게 뭐 직접 뭐 혐의가 추가가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그 축구 팬들 사이에서 좀 약간 회자가 됐던 그 그림이 하나 있는데 축구 좋아하시잖아. 그 예전에 그 수원 삼성 그 후원사가 네. 도이치모터스였거든요. 이건 뭐야 예. 또? 근데 그 하필 그때 지금은 네. 이적을 했지만 네. 그때 그 선수 중에 김건희 선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수원 삼성이요? 수원 예. FC가 아니고? 예, 수원 삼성에 네. 이게 스폰서가 표시가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삼성이 굳이 예. 또 스폰서를 받아요? 도이치모터스라고 이제 등에 표시가 돼 있고. 축구 구단 다 받으니까. 그래서 유니폼에 도이치모터스 김건희가 박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사진이 계속 노출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수원 삼성이 아무리 그 도이치모터스의 그 표시를 빼고 싶어도 후원금을 받고 두 분 변호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못 빼지. 이런 계약을 할 때는 일일이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 그 조율을 하기 때문에 스폰서를 해줬으면 당연히 그 뭐 입간판이나 유니폼을 통해서 광고를 할 겁니다. 근데 네이버는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이버의 그 성남 FC에 네이버 광고가 달린 적이 없어요. 두산건설에 달려 있었어요? 두산건설도 없었고 그때 네. 이제 그 빚탕감 정책을 하는 그 주빌리 은행이라고 네. 그게 성남 FC 유니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구조대로라면 네이버는 돈을 그 후원금을 내고 광고 효과는 이제 영이네? 그 성남시의 그 빚탕감 정책이 홍보 효과를 본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좀 이게 사실상 이게 그 진정한 광고 후원금이라면 이게 좀 이제 사실관계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네. 옛날에 삼성이 첼시에다가 거액 후원해가지고 여기다 삼성 모바일 한참 첼시 구단이 달고 뛴 거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두산건설 네이버 어디도 그게 써 있는 게 없었다. 그때 이제 성남 FC가 이제 뭐라고 하죠? 그 바르셀로나 FC 바르셀로나를 따라한 거죠. 근데 바르셀로나도 여기 유니세프 써.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썼어. 주빌리, 그러니까 시민 구단이고 네. FC 바르셀로나도 협동조합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뭔가 좀 공익적 그런 그거를 좀 해서 좀 더 시민 구단의 면모를 좀 더 돋보이게 하자라는 어떤 기획이나 전략이 성남 FC 쪽에 있었고 그래서 성남 FC 쪽에서 이제 네이버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지금 보도된 거는 그렇습니다. 희망살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주빌리가 나고 뭐 이렇게 지역의 기업으로서 좀 시민구단에 기여하면 좋지 않겠냐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네이버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는 왜 받았냐 결국은 그 제2사옥 만드는 데 있어서 뭔가 편의를 봐줄 걸 기대하고 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돈 자체는 어쨌든 희망살림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1억 빼고는 전부 다 성남FC로 가서 광고비로 집행이 된 거고 1억 정도는 아마 뭐 원래 기부받으면 5% 정도는 인건비로 쓸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정도로 정리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의 의심은 정상적인 광고비는 아니다. 예.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 자, 요 네이버에 관련된 거에서 SBS 끝까지 판다팀이 질의를 했는데 네이버 측이 뭐라고 그랬냐? 희망살림을 통해 지원하는 게 어떻게 되냐는 제안을 해오는 것은 성남 FC 팀장 이모 씨다. 네. 이렇게 밝혔다는 그건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앞으로 좀 계속 나오겠네요. 나올 때마다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 두 가지 이슈만 더 보죠. 좌 기자. 고발 사주 의혹. 야 이거 오랜만에 나왔네. 그러게요. 근데 이게 검찰의 판단에 공수처가 정반대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 그 공수처가 그 손준성 검사를 먼저 기소를 했거든요. 이거는 그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그 고발장을 이제 지금 현 국민의힘에 이제 제출을 했다. 전달했다. 예, 전달했다는 그 혐의로 이제 기소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달처가 이제 김웅 의원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됐다. 이런 공모관계를 인정해서 기소를 했는데 김웅 의원은 당시 그 공직자가 아니었거든요.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검사도 아니었고 이제 선거에 나갈 이제 의사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 따로 떼어서 이제 검찰로 이제 보낸 겁니다. 근데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해봤더니
이게 선거법 위반이 인정이 되려면 고발장이 최소한 그 바른미래당 쪽에 그 전달이 됐어야 되는 건데 거기 전달이 되질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사이에 제3자가 이제 있을 수 들어가 있다. 있어서 연결이 순차적으로 됐는지 아니면 김웅 의원이 직접 전달을 한 것인지 이 부분이 수사를 통해서 이제 규명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우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논리적으로는 성립할 수 있는 네. 접근인데 보세요? 이 논리로 그냥 결론을 놓고 수사를 열심히 안 한 거 아니냐 혹시. 왜냐하면 검찰 측에서는 송 검사는 아예 부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김웅 의원 한 번 불렀고 그럼 이제 그 논리가 성립은 가능해. 텔레그램 구조상 컨트롤 CV에서 복붙을 계속하면 원래 보낸 사람 있으니까. 그러면 손준성 발 씨는 맞는데 1차 수신처가 김웅이냐 공모냐 아니면 다른 데를 거쳐서 갔느냐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데 입증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수사를 안 하고 거기다 차라리 오히려 손준성 검사 뭐 그 재판 진행 중인데 이렇게 하면 국민적 의구심이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검찰이 그런 부분을 자초하는 거 아니냐. 이게 엊그저께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최강욱 의원 얘기 좀 해보죠. 내일요 요 채널 A의 이모 기자 요거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 요거 내일 선고 나와요? 예. 최강욱 의원? 예. 지금 그 최강욱 의원이 한 3개 정도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2개는 유죄 선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1심 선고가 나지 않은 게 그거는 예. 이게 이제 1심 선고가 나지 않은 사건이 내일 선고가 나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그 예전에 그 소위 그 검언 유착 사건이라고 불렸던 사안에서 우리 방송의 시초죠. 검언 유착. 예. 그래서 거기서 그 채널A 이동지 기자가 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네. 유시민 이사장한테 그 돈을 줬다고만 해라. 네.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동훈 이렇게, 당시의 검사장이 이동재 기자에게.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내용을 네. 최강욱 의원이 그 페이스북에 적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를 한 혐의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사실 최강욱 의원은 이제 이런 논리를 펴고 있죠. 이게 그 검찰의 수사 행태를 지적한 것이지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방어 논리를 펴고 있는데 뭐 지금 그럼 본인도 그게 허위라는 거는 인정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허위 사실을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이거를 허위 사실을 그 유포하게 된 경위가 뭐 들어서 알았다든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정황이 있다든지 이런 걸 설명할 줄 알았는데 뭐 검찰의 행태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취지였다. 취지였다. 예. 그러니까 본인 그러니까 허위라는 걸 인정한 게 예. 아니라 그런 말을 한 건 맞다라는 예. 거구나. 구체적으로 뭐 허위 사실을 적시할 의도라기보다 검찰의 뭐 어떤 잘못된 그 수사 관행을 뭐 지적하기 위한 취지의 발언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명예훼손 사건하고 비교해 보면 이거 유죄 선고를 좀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준우 변호사는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뭐 진짜 사실관계는 모르겠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뭘 궁금해하냐면 어디서 이 얘기를 들어서 썼겠지. 설마 순수 창작을 해가지고 내피셜로 쓰진 않았을 텐데 얘기해준 분을 얘기하면 오히려 수사 범위가 확대하니까 본인이 안고 가겠다고 생각한 건지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뭐 그건 이제 이미 끝난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쉽지 않죠, 사실은. 근데 여러 재판이 지금 특히 인턴 증명서 관련해 가지고 형이 좀 세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솔직히 뭐 저는 뭐 친분도 있는 분이지만 뭐 이제 의원직을 이제 유지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냐. 뭐 왜냐면 다른 것 때문이라도 이건 뭐 결과랑 상관없이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변원 요짝 시간이요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예, 아쉽습니다. 네. 예, 저 청취자분께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제가 그동안 방송이 너무 서툴러서 좀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요.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부담되는 코너였거든요. 서초동에 있는 기자분들 얘기하면 임찬종 좌영기를 매주 상대한다고 아주 부담을 덜게 해주셔서 제작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변원 요짝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김준우 변호사 좌영길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